자, 예고해 드린 대로 류사명 전 총경 지금 동작 위원장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좀 정말 바쁜 또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경찰이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경찰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거 좀 궁금해서 특별히 오늘 류사명 전 총경을 모셨습니다. 내부 분위기, 경찰의 내부 분위기와 내부 상황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찰은 네. 뭐 경호처와 달리 크게 내부의 네. 움직임이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게 없다. 그러면은 처음과 똑같다. 예, 다만 네. 이제 총기와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력을 그러니까 총기를 네. 사용한 걸 검토하라 이렇게 사실상 검토지만 총기 사용을 명령하신 거죠. 네. 그리고 독촉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총기 사용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준비해야 될 게 그동안 국수본부장을 국힘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뭐 특공대라든지 이 또 뭐 장갑차 같은 거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저기 독촉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공대가 안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총을 쏘는데 총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기동대나 형사들은 총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특공대는 이 방탄 방패 네. 아니면 장갑차라든지 해서 총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은 특공대가 선택 사항이었다면 네. 지금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더 해야 됩니다. 총기 사용에 대비한 걸 좀 더 보완하고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찰이 사실 오늘 들어가기를 기대했지만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을 더 가지고 총기 사용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총기 대비, 총기 사용 대비를 경찰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경찰 특공대 이 얘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선택이었죠.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필수다. 예. 자, 일단은 경찰 쪽에서는 경찰 형사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 포함해가지고 베테랑 형사들 뭐 1,000명, 예. 총에서 1,500명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저희가 인원만 보면 수적으로 훨씬 우위에 서니까 쉽게 제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예 이 판이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 측이나 경호처에서는 이 무력 충돌을 피하려면 들어오지 마라 하면서 총기를 안 보여준다 하지만 사실상 배낭에다가 총을 넣고 그러니까 저희 실탄을 네, 지금 오마이 TV 관저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이제 무장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남성들이 4명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막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관저 주변을. 그래서 제가 그 경호처 관계자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게 그래요? 맞느냐? 예. 그 배낭 있지 배낭 않습니까? 안에? 배낭 안에 소총과 실탄이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경호처 관계자한테 확인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2번, 3번 이야기하는데 예. 그동안은 이 체포에 익숙한 그 뭐 마약 수사대 아니면 형사 기동대 조직 폭력배 잡고 마약 사범 잡는 사람들은 총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네. 이거는 작전 개념이 이제 우선돼야 된다. 특공대가 먼저 가서 총기를 제압하고 총기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동대나 형사 기동대 마약 수사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작전의 개념이 처음도 우리가 강한 의조로 특공대가 길을 트고 기동대나 형사가 마지막 가서 체포를 해야 된다 했지만 네. 지금은 이 총기 사용에 대한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특공대 들어가는 게 필수가 되었다. 아, 필수가 됐다. 그러면 순서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경찰 특공대가 먼저 들어가서 길을 터야 된다. 이제. 그동안 작전 개념은 길을 터는 개념인데 네. 지금은 특공대가 총기 사용의 위험을 제거하는 게 사실상 이제 주도적인 역할이 돼 버렸죠. 그럼 진짜 맨 앞에 이제 들어가서 총기 위험, 사용 위험이 있는지 봐야겠네요. 네. 그 방탄 방패 네. 아니면 필요하면 이 총기 사용이 기관총까지 생각을 한다면 장갑차가 이제 앞장서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이게 그야말로 전쟁 상황
까지 생각하고 총을 쏘면서 저항하는 상황 그런 걸 연출하는 게 윤석열이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총을 쏘아서 뭐 누가 죽거나 하는 거하고 자기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예상되는 형량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이 지금 특수공무방해치사해서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총기를 쏴나 안 쏴나 손해 보는 거 없이 총기를 쏜다고 위협했을 때 혹시 못 들어오면 이득이 있을 뿐인데 네. 그 지금 그걸 실천을 해야 될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험을 새로운 부담을 안기 때문에 경호처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제발 수뇌부 좀 잡아가라. 수뇌부만 잡아가면 우리는 그 명분으로 그냥 물러설 수 있는데 이 지금 김성훈이나 이광호 같은 사람이 6.25 사변 때 이 후퇴하면 우리 육군을 뒤에서 우리 병사들 뒤에서 후퇴한 사람 이렇게 총구를 겨누고 전진을 시킨 네. 그런 상황을 좀 피해주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경호처 내부도 지금 요동치고 있다라는 그 사항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네. 경호처 직원들이 뭐 그야말로 제대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수뇌부를 좀 억압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정도 기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 같은데 보면 농성을 하다 보면 공성을 하고 농성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수뇌부를 그렇죠. 체포해가 그렇게 끄집어내면서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기는 아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수뇌부가 만약에 체포가 되거나 무력화가 되면 공수처나 경찰이 들어왔을 때는 쉽게 이게 경호처도 무너지고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될 것이다. 이 지금 내부망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그 동안은 이 경찰이나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거를 3페이지로 해서 내부망에 올렸는데 그거를 지하라고 그 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만은 못 지우겠다. 해당 부장한테. 그랬죠. 그래서 담당자가 그걸 삭제를 했는데 내부 저항이 거세서 다시 그걸 올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수처 내부의 분위기가 김성훈의 그 일방적인 권위가 인정이 안 된다, 뒤집혀졌다 이래 보는 거죠. 삭제하라는 지시가 다시 그 복구로 됐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서는 강한 이제 저항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부는 강하게 요동치고 있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뭐 물리력으로 이 수뇌부를 제압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수뇌부를 체포를 해갖고 우리 경찰이나 공수처에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경호처의 이제 조직 문화도 있고 뭐 경호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경호관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작전에 앞서서 이 지금 경호관들이 저항을 하다가 경호관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이 수뇌부를 체포를 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지 긴급 체포든지 현행범이니까 현행범 체포라든지 요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호처 분위기가 그렇다. 근데 사실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걸 집행하러 온다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은 그거를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경호관들의 임무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지 이 경호처 간부를 경호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경호처 직원들이 뭐 일부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을 보호하거나 지켜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면할 거예요. 오히려 외면당하고 무너질 것이다. 김성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현장 지휘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안에서 무전으로 전화로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현장에 안 나타나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뭐 무전 이렇게 지시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지휘발이 안 먹죠. 안 먹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저항이 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죠. 현장에서 지휘를 해서 그 강성 수뇌부들이 나타나면 체포하면 되고 체포를 피해서 숨어버리면 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뒤에서 총규는 그런 상황이 해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항을 못 할 것이고 다만 대통령이나 지금 김성훈 차장은 마치 총격전이 예상이 되니까 경찰 보고 오지 마라는 그런 말로서 아니면 그 배낭 메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찰의 집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 전략 정도 수준밖에 없는 걸로. 근데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한 번, 일기 1회라고 기회는 한 번이에요. 네. 공수처가 주도한 것은 한 번의 기회로서 공수처의 권위가 신뢰가 다 무너졌듯이 경찰도 이번 두 번째 집행에서 실패하면 경찰의 권위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하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준비한 과정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중이라는 게 뭐 신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야말로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김성훈 차장도 3차까지 출석 요구를 하고 또 같은 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광호 본부장한테도 오늘 또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다 치고 들어가게 되면 또 시간도 늘어지게 되고 이런 답답함이 우리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빨리 할 것이냐, 네. 이제 확실하게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쪽을 선택한 거지요. 확실한 쪽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현장 경찰에 체포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장 예. 체포하면 현장 그냥? 체포보다는 이제 네. 체포영장보다 체포영장도 제 생각으로는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이 출석에 불응하였거나 네.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봐도 저는 안 온다고 안 온다.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체포영장 없이도 현장 검증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준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총기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대비는 추가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신중한 검토 끝에 경찰 특공대를 앞세워서 들어가게 되면 저항하는 아니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이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끌어내는 방식은 그럼 형사들이 가서 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한 번에 그건 가서 윤석열 끌어낸다. 대통령이 윤석열이 지난번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4명이서 이 4인 1조로 아. 끌어내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했죠. 않습니까? 예, 계엄 때. 그 4인 1조도 필요 없고 3인 1조 하면 됩니다. 양쪽에 겨드랑이 끼고 발. 뒤에서 아, 허리띠를 잡고 살짝 들어버리면 네. 힘을 못 씁니다. 아. 우리가 발이 땅에 디뎌졌을 때 힘을 쓰는데 네. 이 양쪽에서 겨드랑이 끼고 뒤에서 허리춤을 들면 달랑 들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저항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나 좀 잡아가주라 하는 그런 심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경찰의 역할은 경호관을 체포해 주는 것이고 네. 결국 윤석열 체포는 이제 공수처에서 공수처에서. 하는 형식으로 한다 하면 경찰은 그런 걱정은 안 할 거예요. 다만 아하. 총기 사용으로 이제 겁을 준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딱 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그 마지막 이 고려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4인 1조 아니고 3인 1조로 다 끌어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예. 형사들이 가서. 네. 4인 1조는 사지를 드는 방법이에요. 네. 3인 1조는 이제 이게 옆구리를 들고 허리춤을 하는 거고 4인 1조는 양팔과 양다리를 들고 끌고 나오는 걸 4인 1조 개념입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체포 작전은 예. 아닌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러니까 1차 때 1월 3일에 있었던 1차 체포 작전 때 체포영장 집행 때는 왜 이렇게 못했나? 지금 생각해 그때는 보면. 제가 이제 예. 그 공수처 차장님도 이래 그 뭐 문 열어줄지 몰랐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던데 들어갈 준비를 안 하고 가서 문 앞에서 이렇게 액션을 하고 올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당황했을 거라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아 공수처가 공수처하고 경찰도 근데 경찰도 따라갔죠. 거기서 이제 앞에서 막혀가지고 거기서 뭐 이 대치하다가 돌아 나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 생각했었는데 국민들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문 열렸을 때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네. 경찰이 문을 열어주고 군이 이제 양보를 해주고 네네. 물러서는 상황은 그때는 그 예측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보듯이 3차 저지선 오른쪽에 제 화면 아래 네. 보면은 3차 저지선 여기서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 이거 좀 보고 뚫지 못했다. 또 개인화기 무장 이런 것 때문에 불상사를 염려해서 그냥 내려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스크럼을 짰다고 그래 네. 표현하기도 했고 예. 팔짱을 이렇게 예. 팔짱을 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 그 일반 그 사인 간의 다툼에서 팔짱을 어떤 때 끼는가 하면 네.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다. 나는 공격 의사가 없고 공격 행동이 없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래 하거나 뒤에 가갖고 일방적으로 맞죠.
이 팔짱을 끼는 거는 공격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박종준 네. 경호처장이 마찰을 그 신경을 쓰고 음. 그 하기 싫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격하지 말라는 거였고 그 당시에 공격 의사 없는 사람 보고 놀래가 온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그걸 보고 예. 아,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오히려 그럼 1차 때도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준비만 거네요. 됐으면 그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경험이 많은데 그때는 현장 결정 권한이 없었고 그 당시에 경찰 국수본에서는 네. 체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 체포해야 된다 했는데 네. 경험 없는 사람이 지휘를 하고 우선 주도를 했고 네. 경찰은 그 건의를 했는데 묵살된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상황에서는 내가 볼 때 그 공수처에서는 경찰이 경호관을 다 체포를 해서 상황을 노마크 찬스로 만들어주면 마지막에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는 그런 업무 분장이 됐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관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이 공수처가 그 지휘나 아니면 그 의사결정을 적게 할 것 같고 네. 경찰이 주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차 때랑 다르다. 그리고 네. 준비도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이 저기 화면 아래 예. 제 화면 아래 보면은 저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여기저기 보면서 뭐 지시하는 모습 오마이 TV 단독 네, 포착한 거 단독이었죠. 보셨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처음에는 네. 실제 저 사람 윤석열이 맞는지를 계속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그 TV에서 본 이런 네. 행태로 우리 경찰에서는 보행 분석이라고 가이트 어널리시스라고 이게 사람이 걷는 모습을 그게 바꿀 수가 없어요. 네네. 아주 그 지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 많은 국민들이 보행 분석을 하고 손 이렇게 하는 맞아요. 이런 액션들 이런 걸 많이 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예전에는 듣기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보기 테스트를 이제 시킨 그런 거죠. 셈이네요. 예. 그랬는데 저 자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에 도주설 뭐 예. 도피설 뭐 이런 게 또 있었고. 현장 부재 전명이라는 게 알리바이예요 원래. 아. 원래 알리바이라는 게 내가 예. 현장에 없었다 하는 건데 현장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고 예. 저 화면에서 이제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게 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네. 저기 와서 나중에 인사를 하든지 해갖고 그 응대하는 사람이 네. 김성훈 차장이지 박종훈 처장이 아니었다. 박종준 처장이 아니었다. 박종준 처장은 이미 그때부터 패싱이 됐다. 왜냐 소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온건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네. 대통령으로부터 좀 이런 싫은 아하. 내색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 저 장면에서 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저기 이제 김성훈 차장이라는데 뛰어놓은 사람이 네. 박종준 처장이었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그걸로도 분석을 통해서도 예. 김성훈 뭐 네. 이런 일부 김용현, 김건희 라인이 정말 여기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걸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예. 경호처에서 들은 이야기는 네. 그 김성훈하고 이광우 이분들이 이제 경호처 내에서 문제가 있고 박종준 처장이 부임하자마자 이제 조직 발전을 위해서 경호처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글을 써내라 네. 이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저 두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사실상 발령을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예. 갑자기 이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저 사람들이 어차피 정상적으로 가도 잘릴 거니까 여기 이제 배팅을 해서 윤석열이 온다 재림한다 윤석열이가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경우에 대박을 이제 생각을 해서 저렇게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이제 쓸려가는데 그 전에 한번 예. 배팅 한번 해서 도박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심정도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윤석열이 모습을 보여서 이제 오마이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똑똑히 이제 보셨는데 만약에 경찰이 체포영장 들어갔을 때 다 이제 노마크 차스 만들어 줬는데 윤석열이 안 보인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제일 작전 요소에서 제일 시급하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네. 현장에 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현장에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노력도 없이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100% 확인해야 되는 게 네. 현장에 윤석열이 있다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주변을 포위를 정확하게 하고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하고 네. 진입 작전을 해야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없더라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겠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우리가 그렇겠네요. 경찰이 저도 경찰서장을 했지만 네. 작전 회의라는 걸 해요. 음. 어떤 집회 시위나 아니면 뭐 검거 작전을 할 때는 작전 회의라는 걸 해서 작전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네. 미리 모여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보고하는 네. 게 정보 사항을 보고합니다. 요 안에 지금 어떤 어떤 상황인지를 상황인지. 파악을 한 후에 네. 어떻게 진입을 해서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호송을 해서 어떻게 음. 조사를 하느냐 하는데 그 제 1번이 이 정보 사항을 정확하게 현장을 보듯이 상황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보니까 없다는 이런 거는 작전 대미스죠.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체포 작전 하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 그걸 예. 파악하는 거고 어떻게 예. 파악합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CCTV라든지 네. 아니면 저 안에를 경찰만 그 CCTV 안에 있는 CCTV 못 보겠지만 주변 네. CCTV를 봐서 밖에 안 나갔음을 확인하고 음. 저기에도 우리 예전에 경찰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저 안에 배치가 돼서 같이 일을 했고 네. 여러 가지 인적으로 아니면 아하. 경호관을 통해서 아니면 확인을?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음. 있다. 그 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네. 지금 보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게 사흘 연속 점심 먹었다는 걸로 봐서 안 나간 상황이고 그건 이제 그 지금 있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CCTV를 통해서 나간 흔적이 없으면 일단 있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그것 정도는 안 되고 정확하게 있음을 확인하고 작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민들 생각은 주말에라도 빨리 이제 들어가서 주말에는 안 되죠. 왜요? 저는 체포 작전보다 호송 네. 작전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체포에 저항할 사람은 200명. 경호처 직원들. 경호처 직원 그 이야기가 네. 우리가 지금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고 직무 명령에서 안 갈 수가 없는데 좀 안 가게 해주는 방법 중에 네.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작전할 때 그러니까 들어가고 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못 들어가면 지금 전체 인원의 반이나 3분의 1 정도 근무를 그렇겠네요.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한가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시간 맞춰서 막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경호처에서 해요. 어. 들어가기 싫고 그 위법에 연루되기 싫다.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시간대도 우리가 사실은 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시간대는 새벽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 노출이 돼서 작전이 노출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포위입니다. 포위. 포위를 해서 네. 들어가도 못하게 하고 나오는 거는 받아줘서 그 안에 인원을 줄이는 거고 네. 제일 이제 어려운 사항은 뭔가 하면 이 체포해서 나올 때 여기에 200명이 있는 거 말고 여기는 또 2천 명, 2만 명이 돼버리면 이제 그 상황이 떡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토요일, 일요일에는 네. 인원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모를 정도로 그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호송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다. 윤석열은 무슨 예. 수를 쓰든지 변수를 만들어서 상황을 뒤집기를 하는 그 뒤집기 명수라고 소문이 났는데 네. 체포가 되는 순간에 또 대국민 호소를 해서 지지자들한테 모여라 막아달라 네. 이런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 변수를 만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이 작전에 저는 더 많은 신경이 써야 된다. 들어가는 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들어가서 잡아오는 것은 쉬울 수 있다. 네. 그렇지만 나오는 상황은 생각보다 더 어렵다. 이런 상황. 그것도 하나는 세심하게 호송 그것 때문에 작전까지. 주말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 제가 네. 그 집회를 갔다 왔고 그때 오마이TV 하고 네, 현장에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태극기 부대가 많이 왔어요. 광화문에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이 그 체포 작전이 새벽에 소문이 나고 저녁에 나온다 하면 그게 주말이라면 감당이 안 될 인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고, 자, 먼저 포위를 하고 위치 파악한 다음에 포위를 하고 작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도 준비를 이제는 필수 요소가 됐다. 총, 뭐 칼, 오늘은 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휘둘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총을 쏘거나 뭐 칼도 마찬가지고 총이나 칼은 다 마찬가지죠. 칼은 예. 우리 마약 사범이나 이렇게 예. 해보면
칼을 휘두르고 조폭이나 마약 사범 칼을 휘두를 때 칼에는 이제 익숙해요. 형사 기동대나 조폭하는 형사들이 마약 수사대가 그렇겠네요. 아주 익숙해요. 네. 그렇지만 총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특공대가 이제 필수적이다. 그래요. 경찰 특공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관저 현장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 근데 이 관저 맨 입구 앞에 여기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 거 보셨을 텐데, 예. 특히 동작을 뭐 지금 지역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왔다 갔습니다. 동작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떻습니까? 현장 그 지역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역 분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을 안 거들어도 예.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 비호감이 이제 그 호감도가 확 올라가죠. 어떻게 저기 나갈 수가 동작이란 있냐? 데가 동작이란 데가 예, 예. 어딘가 하면 국립서울 현충원이 있어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이런 곳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내란 내란 수계, 내란 내란 우두머리 수계를 피의자. 이렇게 한다.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내란 삼관왕. 내란 삼관왕. 뭔가 하면 예.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불참한 그 일관왕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탄핵에 반대한 게 이관왕이고, 아. 세 번째 현장에 가서 체포를 저지하는 요 내란 예. 삼관왕이죠. 아, 내란 삼관왕. 그러면은 딱 나경원 의원은 해당이 되네요. 예, 우리,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이 현장에 직접 와서 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현장에 와서 판사 출신이 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분은 할 수 있지만 판사가 판사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그렇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 내란 수계 피의자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외치는 뭐 김기현 의원도 지금 판사 출신이긴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몰려왔었는데 그 중에 나경원 의원이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발언도 하고 현장에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체포 현장에 야. 만일 간다 하면 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막는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 예. 가능하다.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막고 있다. 그런데 막는 상황이라면 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 이른다 하면 네. 가능하죠. 못 들어가게 하고 예. 계속 막는다 그러면은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체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동작 을에 있는 뭐 지역구 주민들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도 정말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민심도 바뀌고 여론도 좀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 본다면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격려 전화가 옵니다. 저런 똥볼을 차는 그런 이런 모습 보면서 예. 참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속상하고 너무 또 화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관저 입구에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와 있는데 이걸 좀 뚫고 들어가서 체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관저에 없고 다른 곳에 다른 뭐 국방장관 공간이나 합참의장 공간이 이런 곳을 피신해서 있는다 그러면 그 또 체포하는 과정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현장을 벗어난다. 네. 경호관들 수백 명의 경호를 받는 장소를 벗어난다 하면 경호관의 저항은 없는 장소에서 체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죠. 네. 수색하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체포 과정에서의 저항은 조금 적어질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 저항 자체가. 그리고 이 지금 작전을 하는데 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뭐 헤맨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방에 불을 켜고 네. 많은 사람을 배치를 해서 어디 간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지 그거를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는 작전 실패죠. 작전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했듯 현장에 소재하느냐. 네. 이게 1번이고 이게 100% 확인됐을 때 그거를 셀 틈 없이 이제 포위를 하고 네. 이제 사방에서 이제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문에 잠금을 해제하고 저항을 억압을 하고 네. 경찰이 경호관들을 이걸 좀 뜯어내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 호송을 해서 다 실어내고 안전한 상태에서 현장이 안정화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네. 윤석열 체포를 이제 경찰의 아, 그 그렇군요. 협조하에 음. 이 공수처가 집행하는 그런 형식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장을 이제 통제하고 확실히 예. 다 경호처의 이제 위험 저항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그럼 경찰 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전국에 뭐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2,700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인원들은 안에는 투입이 안 되고 그 주변의 경비, 그 호송 작전을 아니 통해서 호송 작전 거기에 네. 상당히 많은 그 기동대가 경찰 배치돼야 기동대가 예. 될 것이고 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가동할 이쪽 저쪽에 가능할 수 있는 예비대를 편성을 해서 네. 상황이 뭐 어디를 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어. 이쪽 상황이 더 중하면 이제 그 거기서? 시민들 저지하는 거. 네. 그다음 현장 상황에서 형사 말고도 방패가 필요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하다면 기동대 가는 거죠. 또 들어가게 되고. 기동대는 방패가 있죠. 네. 방패는 이제 물리적인 마찰이나 아까 말한 칼이나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총은 특공대의 방탄 방패에서 맞고 그다음 칼이라는 거는 이 뭐 형사들도 예전에는 간단한 그 방패가 있었지만 네. 기동대가 이제 딱 열어서서 칼을 막아야죠. 다각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고 모든 상황을 다 해야 되고 가동을 예비로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네.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정보가 현장에 있느냐 포위를 하고 뭐 이런 사항도 있지만 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불이 나거나 아니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대비해서 응급차가 빨리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통로 확보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응급 의료진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있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하게. 예. 그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변수를 만드는 게 자기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 총을 쏴서라 변수를 만들어라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다른 요소로 뭐 네. 자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찰 과정에 그 부상이 심각하다든지 하면 바로 이제 호송할 수 있고 그 호송하는 제일 가까운 병원을 지정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런 것까지. 예, 그래서 그 의료진도 해서. 대기시키고 현장에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대비된. 그렇군요. 그 회의도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자 지금 이제 관저에서 나오는 트럭, 그러니까 아마 뭐 부식차로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트럭이나 뭔가 물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건 물 뭐 보급을 자르면 안 되냐. 전기 끊고 인터넷 못하게 하고 이렇게 우선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압수영장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단전 단수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단전 단수는 주로 보면 이제 오락실, 불법 오락실이라든지 성매매업소 이런 상습적으로 이제 불법이 진행되는 그런 장소에서 네. 이제 그 단전 단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체포 작전을 위해서 단전 단수가 가능한지 네.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시비 있는 거는 윤석열이 원하는 변수거든요. 체포 과정에서 이 불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전체를 이제 무력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은 정말 이 추운데 은박 담요 덮고 은박 매트 덮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이렇게 정말 관저에서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게 있는 게 말이 되냐, 내란 수계가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월급도 이제 한 달씩 더 받았다 하더라고요. 또 인상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상도 됐고 뭐 2억 몇 천만 원 넘게 지금 연봉이 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정의가 없다, 너무 불의하다. 법과 상식이 또 법과 질서가 이렇게까지 어그러지고 법을 안 지키고 이게 저항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듣고 계시죠? 지연된 정의 이야기를 하죠. 지연된 정의. 예, 지금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연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정의가 살아 있느냐. 네.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네. 이제 법 집행이 상당히 곤란한 게 이제 저 봐라, 저 윤석열도 저라는데 왜 내한테만 그러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법 질서가 이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 뭐 우리나라 경제적인 위기, 안보적인 위기도 있지만
이 경찰 입장에서는 네. 이 법 질서가 체계가 이제 흔들린 이런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법 질서가 흔들릴 상황.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후유증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고. 예,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 불법을 단속을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예, 현장 직원들 애로죠. 지금 술이 취해서 뭐 예. 경찰이 뭐라 한다 뭐라 하면 하면 왜 나만 뭐 쟤는 있고 나는 왜 이러냐. 윤석열 맨날 저기서 술 마시고 있을 텐데 왜 나만 이러냐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럴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면서 우스개로 아니 이러면 진짜 이 범죄자들이 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정말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예,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이제 버스가 지금 보면 화면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관저 주변, 관저 입구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마이 TV. 아직 구독 안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고요. 대형 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던데 뒤에 버스 차벽으로 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까 말했듯이 이 응급차가 들어갈 수 있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차가 있는 들어가야 되죠.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게 체포된 경호관들을 체포된 대로 빨리빨리 호송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기본적으로 경찰 들어가야 버스가 됩니다.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예. 작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차량들은 다 치워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크레인이나 레카도 있지만 그 좁아서 크레인 레카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개방을 하든지 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통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죠. 안 되면 네. 그 크레인으로 줄을 빼야 끌어서 됩니까, 또? 완전히 막 그냥 끌어내야겠네요. 당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 통로 확보가 작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겠네요. 작전로 확보. 이렇게. 작정로 확보.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가로로 세워 있는 경찰 버스도 있지만 그 뒤에 철문 뒤에 보면은 저 버스 이제 내려올 거란 말이죠. 예. 가운데 이 빈틈을 예, 예. 막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제거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경찰 특공대가 헬기 타고 가서 먼저 내려가서 그걸 확보하고 헬기 타도 저 버스 저거는 이제 안에서 네. 문을 열어 갖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예. 아주 전문가를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 예전 차는 개방을 하면 이 강제 개방을 해서 시동을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시동을 하면 시동이 켜지고 그럼 움직였는데 요즘 네. 고급 차들은 요즘 나온 차들은 네. 시동은 켜지지만 안 간다. 그래요. 이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그 이야기했더만 누가 이제 우리 지역 사무실로 와서 얘기해 줬어요.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저 차들 자종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자종 중에는 강제로 억지로 네. 연결된 거는 그것도 안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예. 차종을 가지고 누가 그 기술자가 있는지 해서 특별한 기술로 아니면 야. 프로그램으로 저거를 무력화시켜야 돼. 지금 보면은 이 경찰 지금 이 경호처 버스가 좀 신형으로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오래된 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 차벽도 이제 지나야 되니까 시간도 걸릴 것이고 또 응급차나 아니면 소방차나 호송차 이런 것도 안에 줄줄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체포 작전이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그러면 체포 작전에 하면 최소 10시간은 기본으로 잡고 1박 2일까지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요? 그렇게나 예. 오래 걸립니까? 예. 그렇게 길게 잡아야지. 네. 그래야 충분한 보급과 근무 교대를 통해서 지난번에 1시 반에 왔다는 건 제가 볼 때 보급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인력이나 장비나 기간이나 이런 건 넉넉하게 잡아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적게 소진하고 오면 되는데 짧게 잡고 작게 보고 있다가 상황이 커지면 그때 네. 당황하는 거죠. 준비가 덜 된 거기 때문에 준비는 넉넉하게 해야 되고 예. 작전 시간은 10시간 이상 잡아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가능한 거지. 새벽에. 밤에 야간에 하는 것은 작전하는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너무 위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날이 안 밝아요? 보이기 때문에 예. 이 현장 상황을 현장에서도 지휘를 하지만 네. 이 영상을 캠을 통해서 이거 공수처나 아니면 네. 경찰 국수본에서 다 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고 지휘를 하는데 어두우면
어디가 어딘지 안 보여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까지 봐야 되고.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게 경찰이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이럴 때 안에서 경찰 막 보디캠이나 이런 걸로 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생중계나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생중계. 그거는 생중계를 하는데 네. 그거는 지휘부에만 가는 거죠. 근데 그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나요? 예, 여태까지 그런 한 적이 없고 저도 현장 상황을 이렇게 그 차가 있어요. 네. 경찰 차를 해서 중계하는 차가 있습니다. 기동대 가면 중계해서 네. 안테나 그 크게 올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보여주는 게 있고 네. 이동하는 그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예, 상황이 있고 그걸 보디캠으로. 다 봅니다. 보는데 그걸 언론에 제공하는 전례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지휘부에는 이게 가서 지휘부는 네. 볼 수가 있다. 그 우리 경찰 지방 경찰청이나 이제 국수본에 당연히 있겠지만 네. 거기에 상황이 차려지면 상황실을 만들어요.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 다 집결을 해서 보면서. 비디오나 이런 걸 보면서 네. 그 이제 뭐 경비면 경비, 수사면 수사, 형사 해갖고 지휘관들 현장에 간 사람도 있고 여기 있으면 네. 기능별로 연락을 하고 정보를 받는 그 현장 주의소 말고 이 경비 상황실이 차려지는데 그 경비 상황실에서는 큰 화면에 보고 작전합니다. 관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제. 예. 보면서 볼관자 컨트롤한다. 아. 관제실이죠. 관제 시스템은 돼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영상 실시간으로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또 현장 예전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 예. 뷰팅에 앉아서 작전실에서 그때 빈 라덴 이렇게 공습하는 거를 언론에 이제 공개를 했죠. 외국에는 그런 전례가 네.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 그 현장 그 작전에서 대통령이 가운데 안 있고 예, 옆에 앉아갖고 그 화면 시스템은 우리도 있다는 거죠. 있다. 자, 그래요. 이제 오마이 TV를 통해서 아마 이제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저 진입하는 작전 상황들 저희가 생중계로 계속 현장을 지키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마이 TV 주시해 주시고 구독 꼭 눌러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직은 아까는 저희가 이제 경호처 이 무장한 걸로 보이는 경호처 직원들 모습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고 차벽은 그대로 있고 경호처 내부는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관저가 요사돼 있고 경호처 직원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답답한 시간,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좀 하고 계신데 아마 이제 위원장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답답한 상황이지만 예.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영장 집행, 2차 집행 때는 꼭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경찰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일부 수뇌부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스라이팅 돼서 내란에 동조하는 형식을 취해서 국민들을 크게 실망을 시켜 예. 드린 점에 대해서는 뭐 경찰을 대표하지는 않지만은 대변해서 이제 사죄를 드리고 네. 그런 잘못을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경찰이지만 네.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체포에 일선에 서서 최선봉에 서서 그 작전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런 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1차 실패한 이유가 그 판사 출신의 공수처장이 준비 없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서 판사라 하는 분들은 3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이제 검사가 2선에 서서 기소를 하고 네. 판사가 3선에 있는데 3선에 주로 계시던 분이 이 현장 상황을 지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경찰은 늘 이런 1선에 모든 사건 현장에 1선에 있었고 이런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잘한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확인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자, 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의지가 있고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이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멀지 않았다. 체포될 날이 멀지 않았다. 반드시 체포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